자, 얘들아, 마지막까지 고생했고 지금부터 쌤이랑 문제풀이 하면서 마지막 총정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나오고 있었던 거, 우리 전쟁 중에서도 책을 읽는 뭐 이런 사람들이 책을 왜 읽을까 관련돼서 나왔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어? 자기 성찰하는 거고, 두 번째가 문제 해결하는 거 있었었다, 그치? 자, 그러면서 1번 문제 좀 같이 봐보자. 뭐 1번 문제 정도는 이제 본문에 정답이 있으니까 가볍게 고를 수 있었는데, 만약에 학교쌤들이 조금 더 변형돼서 나온다면, 얘들아 1번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은 얘들아 뭐야? 문제 해결. 사색한다, 물음 던진다는 내면 성찰. 해결할 힘 가지는 거 문제 해결. 5번 내면의 성장을 시킨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성찰. 성찰인지 문제 해결인지 두 가지 좀 나눠가면서 내가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문제를 해결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게 뭘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바로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내 생각을 좀 확장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좀 얻을 수가 있대. 그래서 정말 그냥 간단한 내용 확인 문제, 여러 권의 책을 읽지 않더라도 틀렸다, 이제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 그렇게 딱히 보기 문제 안 바꿨다, 그죠?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책 읽고 있어? 처음에는 어때? 지식을 쌓기 위해서만 책 읽었는데 스스로 질문 던져봤대. 얘들아 어떻게 한 거야? 내면 성찰하면서. 자, 그래서 얘들아 나에게로 여행을 떠나본다. 나 앞으로도 책 읽을 때 어떻게 하겠어? 내 내면을 성찰하면서 글을 읽어보겠다. 간단하게 답 몇 번? 2번 좀 찍어주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가볍게.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인가 과정 나오고 있는 거 같이 봤는데, 가는 서양, 나는 동양에 관해서 인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인과에 관련된 거 이렇게 뭐 다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정답은 답 몇 번? 4번. 우리 적절한 거 고르니까 통시적이란 단어 무조건 킵해놔야 돼. 통시적이 뭐였었어? 한대에서 송대까지 가면서 뭐가 드러났었다? 시간의 흐름이 드러났었다. 답 몇 번? 4번 좀 찍어주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내신 문제거든? 그럼 1번부터 같이 봐볼까? 얘들아, 우리 과정으로 볼 수 없나? 심지어 과정은 어떤 것도 과정이라 그랬어, 얘들아. 여기서 한번 같이 보면, 얘들아, 멈춰있는 것 또한 자기는 멈춰있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이걸 과정이라고 봤는데, 얘들아 500년 된 소나무도 당연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셰먼은 뭘 주장한 사람이야? 인과를 물리적 작용, 그러니까 과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X. 주희랑 동중서 둘 다 제2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늘 인격적 존재 봤었던 거고, 동중서와 달리 주희는 예측 아니지, 둘 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은 동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 몇 번? 5번. 자, 동중서는 제2가 군주의 절대적으로 두는, 이거 왜 맞는 설명이야? 하늘로부터 인정받은 게 누구야? 왕. 근데 왕이 잘못하면 혼내는 것도 누가 혼낸다? 왕이 혼낸다. 양면적 성격 맞는 설명 좀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요런 문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지? 얘들아, 과정 3이 왜 인과적 과정이 될 수가 없었어? 표지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교차는 했지. 얘들아, 누구랑 교차했는데? 과정 4랑 교차했잖아. 그러면 쌤이랑 한번 써보자. 이거 왜 인과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 표지가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요거 표지가 전달되었다, 요거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 너희가 좀 외워줬으면 좋겠는 게, 나는 5번 형한편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과정 1은 왜 인과적 과정이고 과정 3은 왜 인과적 과정이 아니었어? 과정 1은 교차된 지점에서 변화된 게 계속 유지됐었다면, 과정 3과 과정 4에서는 표지가 도입된 이후 계속 그게 변화된 속성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다시 7번. 기억은 누구야? 기억은 예원화 경향. 얘들아, 난 너희들 이런 단어 보자마자 빨리 누구 잡아야 돼? 누구 이후? 동중서 이후. 전반적 대연설은 누가 했어? 주희가 했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니은은 누가 말한 거야? 주희. 주희는 결국에는 다시 누구 혼내줘야 돼? 군주 혼내줘야 되는 거지. 군주가 신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결국 이거는 뭐야? 군주가 신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이건 오히려 기억이 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지? 우리 보기 문제 변형한 거.
자, 시간관계상 답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가해학자는, 자, 우리 가해학자가 인과관계, 얘들아 어때? 이 사람은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어? 만약에 우리가 인과관계를 관찰할 수 없으면 과학적으로 알아내야 된대.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인과관계를 좀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답 몇 번? 1번 좀 찍어주면 됩니다. 자, 내가 좀 같이 보고 싶은 거는 얘들아 결국 4번이 자꾸 요렇게 좀 나올 것 같거든? 그럼 봐봐. 홍수가 발생한다고 해도 무조건 실정한 건 아니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청렴한 건 아니래.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인정하지 않겠어? 제2를 인정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5번 봐봐. 자연현상과 인과관계를 믿지 않는다는 라, 요거 맞는 설명 좀 골라주면 되는 거죠. 결국 좀 대놓고 인과관계 알 수 있는 걸로 좀 나올 것 같거든?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 맞아, 인과관계 봤었다, 그지? 그러면 쌤이 중간중간에 너희가 다시 복습할 수 있게 보기 원본 문제나 한눈에 보기 좀 정리해놨거든? 요런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보기 문제 다시 한번 봐보자. 결국엔 뭐가 중요해? 라다, 그지? 자, 그러면 라에서 봐봐. 라에서는 결국 뭔데? 실정이 원인이 돼서 홍수가 일어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셰머는 어떻게 생각할까? 셰머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진짜 지방 간의 실정이 홍수로 이어지는 거, 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라에 동의되는 거지. 그럼 셰머는 오로지 뭐만 관심 있어? 도입되고 전달까지 되어야 바로 인과적 과정으로 좀 봤다라는 거, 요런 거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간디. 자, 다시 라 한번 좀 같이 봐볼게. 근데 여기 라에서는 묻진 않았네. 그러면 다 한번 좀 같이 봐볼까? 자, 그럼 다에서는 결국 뭐 주장하고 있어?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한데 천인감응설을 주장한 거다, 그지? 천인감응설 주장했으니까 누구랑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야. 동중서랑 서이랑 다 공감할 수 있었던 거 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7페이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쌤 저 뭐 해야 돼요? 요거 그대로 들고 가서 한눈에 보기 꼭 한번 같이 봐. 자, 한눈에 보기에서 다시 한 번만 좀 복습해보자. 셰먼의 과정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얘들아? 도입되면 줄곧 전달이 돼야 되는데 도입돼서 사라지니까 인과적 과정으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요 정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데카르트 한번 좀 같이 봐볼게. 레비나스 여기는 좀 쉬었었다, 그지? 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환대의 주체성에서 향유로 가는 게 초월이었어? 아니다, 그지? 얘들아 좀 짜치지만 이런 게 내신 문제야. 항상 뭐를 좀 봐줘야 돼? 방향 좀 잘 봐. 이행했다 이런 거 나오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행한 건지 이런 거 좀 잘 봐줘. 자, 2번. 환대의 주체성이 왜 이기성을 청산할 수 있어? 환대의 주체성 전에는 뭐였었는데? 향유였었잖아. 그러면 향유 때 내가 이기적이었던 나를 좀 반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10번 한번 좀 같이 가볼게.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결국에는 타자 요 정도는 맞췄지? 그냥 가볍게 좀 넘어갈게. 자, 11번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자, 11번. 우리 레비나스랑 공통점과 차이점 묻고 있었어. 얘들아 레비나스랑 공통점이 뭐야? 맞아, 둘 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였어. 근데 차이점이 뭐야? 우리 레비나스는 그래서 타자를 통해서 초월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 누가 개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국가가 좀 개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한번 좀 같이 봐볼까? 와, 난 이 문제 좀 솔직히 좀 헷갈렸었는데 일단 답 5번 봐봐. 보기는 가와 달리 인간이 국가의 중재를 계기로 주체가 국가의 중재로 주체가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다고 봤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개입한 거잖아. 그러면 주체가 좀 마음대로 초월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가 있어? 여기 봐봐. 결론적으로 인간이 열린 세계로 초월하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주체가 초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꼭 누가 개입해야 돼? 국가가 조금 더 포인트라는 거지. 이런 거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가 이거 레비나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환대를 함으로써 초월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뭐 요 정도까지 내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차이점이 뭐였었어? 레비나스는 타자를 무조건적 수용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보기에서는 결국 뭐야?
결국 투생하는 관계라는 거지. 이 정도 비교 좀 해주면 됩니다. 자, 난민 문제 만약에 이런 거 변형돼서 나와도 무조건 레비나스가 누구 쪽인지만 꼭 잘 봐줘. 레비나스 얘들아 무슨 쪽이야? 당연히 B인 거지. 그래서 B가 바로 누구다? 환대의 주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뭐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볼게. 레비나스는 얘들아 나 계속 아까 말하지만 여기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좀 꼭 봐봐. 둘 다 뭐야?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 둘 다 주체 이거 좀 놓쳤지? 결국에는 보기에서는 뭔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고 타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 근데 차이점은 타자를 부정적으로 받고 타자 긍정적으로 받고, 그러니까 합의랑 계약해야 된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공통점과 차이점 잘 잡으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정리하기 전에 보기 문제 좀 같이 봐보면 마찬가지 한 명만 잘 잡아. 한 명만 족쳐. 무조건 한 명이 레비나스 편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타자를 두고 환대, 더 높은 위치 좀 책임져야 되는 거. 어때? 내가 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돼. 자, 근데 반대.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뭔데? 향유라는 거지. 결국에는 뭐 묻고 있어? 향유와 환대의 차이점 묻고 있었던 거. 요거 내가 좀 잘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인의 얼굴 좀 씌었었다 그지? 오로지 주체와 타자 비교하면서 봐주면 되고, 우리가 비록 서술형은 없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돼. 그럼 타자는 어떤 존재야? 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존재? 초월하도록 만드는 존재. 요 정도까지 내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얘들아 이거 독점적 경쟁시장 나오고 있었던 거. 자, 독점적 경쟁시장은 얘들아 너희가 오히려 쓰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뭐를 딱 쓰고 시작해야 돼? 무조건 뭐 갖고 놀아야 되더라? 탄력성, 그 다음에 민감도. 무조건 이런 단어 가지고 내가 좀 계속 놀아주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3번 간단하게. 답 몇 번? 5번. 자, 그러면 판매자가 의도하지 않은 광고의 기능에 얘들아 뭘 썼어? 판매자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어때? 경쟁이 더 촉진돼 버리는 거.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에서 막 되게 좀 자기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정도는 좀 가볍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 1번부터 같이 가볼까?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판매자는 얘들 고려하지 않아도 돼? 아니, 고려하니까 왜? 가격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광고를 통해서 판매자가 얘들아 이런 거 진짜 내신 문제래. 상품의 차별적 인지 선호할수록 얘들아 뭔데? 판매자가 아니라 얘들아 누구? 소비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3번 하나의 판매자 아니다 맞지? 여러 명의 판매자. 얘들아 진짜 내신 문제. 자, 그럼 4번 문제 같이 봐볼까? 기존의 판매자가 가격 상승은 신규 판매자가 침투할 수 있는 기회. 얘들아 가격 상승하면 누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브랜드로 갈아탈 수 있는 거지. 답 몇 번? 4번. 광고주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거. 얘들아 광고주의 의도 반영할 필요 없지 뭐 맞지? 자, 그래서 답 몇 번? 4번 좀 찍어주면 됩니다. 자, A가 뭐였었어? 자, A 요쪽이었었고.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리 먼저 좀 같이 봐볼까? 광고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구매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없다. 얘들아 이 문제 좀 헷갈리지 않나? 그럼 본문 한번 좀 같이 봐볼까? 얘들아 본문에 어딨어? 많은 비용을 들인 것만으로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기업이 뭐 좀 자신 있나 보네. 저 기업 돈 좀 썼네. 이것만 하더라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답 5번. 요거 좀 헷갈렸다 그지? 답 5번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뭐였었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대. 결국에는 얘들아 어때? 광고해가지고 잘 팔리면 생산과 투자도 늘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다 그지? 얘들아 답 몇 번? 3번. 자, 한계 소비가 얘들아 뭐였었어? 한계 소비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한대. 그러니까 얘들아 어떻게 돼? 소득이 왜 증가했어? 공장에 상품이 너무 잘 팔려서 월급 많이 받았어. 월급 많이 받으면 소비도 많이 한다라는 거지. 요거 객관식의 오답 정답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한번 좀 같이 봐볼게. 17번 얘들아 이거 염색약으로 바꿨지만 사실 묻고 있는 거 똑같았습니다. 얘들아 답 몇 번? 5번. 자, 이 광고로 갑의 기업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지 않더라도 을 기업의 제품과 같은 가격을 책정해서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지 않았. 자,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갑 기업이
독점적 지위까지는 강화되지 않았지만 얘들아 아직까지는 어때? 누가 꽉 잡고 있어? 을기업이 잡고 있지. 똑같은 가격 책정하면 을처럼 이윤 볼 수 있나 없나?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누가 꽉 잡고 있어? 을기업이 독점적 경쟁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똑같은 가격 책정하면 을처럼 돈 많이 벌 수는 없다라는 거지. 왜? 아직 충성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뭐 봤어? 독점적 경쟁시장 같이 봤는데, 자, 보기, 요거 다시 원본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기 한번 좀 잘 봐주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 봐줘야 되는 거. 5번 한번 좀 같이 봐볼까? 또 뭐랑 연결시켰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랑 연관시켰다, 그지? 자, 그러면 아직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수요 탄력성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다. 왜? 민감해졌기 때문에. 요 정도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눈에 보기에서 결국엔 얘들아 뭐밖에 안 물어? 이거밖에 안 물어.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높아지면은 경쟁이 촉진되는 거고, 수요 탄력성이 감소되면은 경쟁이 제한된다. 계속 요것만 내가 좀 씹어 먹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지문은 우리가 이제 법 해석하는 거 규범적 해석에서 좀 헷갈렸었는데, 자, 규범적 해석은 얘들아 솔직히 진짜 뭐만 봐주면 돼? 과실을 저지르는 사람 의견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만 꽉 잡으면서 내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번 한번 같이 가볼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결국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 뭐야? 요 법률 행위가 조금 헷갈리게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뭔데? 해석하는 방향이 3가지 나오고 있었던 거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요거 좀 놓쳤지? 결국에는 자연적 해석에서 어땠었어? 만약에 아들들이 합치, 의견, 오케이 하면은 법률 행위 해석 없이도 법률호가 발생한다. 뭐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요거 한번 좀 봐볼까? 뭐 침묵도 인정됐었던 거 뭐 요런 거 기억난다, 그지? 자, 그러면 관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관습이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들아? 빨리 찾아봐봐. 봐볼까? 관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다른 표시가 없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으로 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뭐야? 다 같이 오케이를 해줘야 임의 규정으로 삼을 수 있었던 거. 뭐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20번 같이 가볼게. 얘들아, 기억이 뭐야? 자, 기억이 자연, 니은이 규범. 자연, 규범. 자, 기억은 니은에 비해 표시행위보다는 진위를 우선시하는 거. 이건 좀 쉬웠었다, 그치? 진위를 우선시하는 게 바로 뭐였었다? 자연규범이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규범 나오면 얘들아 무조건 무슨 단어 갖고 놀아주면 돼? 진의 갖고 좀 놀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만약에 이런 거 보기 나왔을 때 너희가 표시자랑 수령자 좀 나누면서 읽었으면 좋겠거든? 자, 기억에서 A가 B에게 자두나무를 판매하기로 하였고 B는 이를 수확할 때, 자, 그러면 누가 표시자야? A가 표시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C가 표시자다, 그지? 항상 이런 거 좀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가볼까? 자연적 해석은 얘들아, 자연적 해석은 무슨 무쇠였어? 진의 무쇠였어. 바로 근데 진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좀 합치돼줘야 돼. 그러면은 진의대로 해석해준다. 오, 이거 정답이 아니라 요거 맞는 설명. 자, 2번 봐볼까? 규범적 해석은 나의 DC가 어떤 말로 의미를 이해했는지만 두고 법률 해석하겠어? 얘들아, 우리 여기서 무슨 무쇠였어? 일단은 뭐 과실 이런 것도 좀 따져줘야 되고, 또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었던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해했는지만 보는 거 X라고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솔직히 나는 4번이 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4번 같이 간디. 얘들아, 뭐가 만약에 A랑 C랑 법익이 침해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A랑 C가 법익이 침해되었대. 결국에 누구 손 들어준 거야? 수령자의 의견대로 흘러가 버렸어. 그러면 진이가 나는 진짜 그게 아닌데 수령자의 의견대로 흘러갔을 때 언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착오라는 거. 자, 언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없었다. 뭐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규범적 해석이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쌤이랑 다시 한번 봐볼게. 자, 얘들아, 착오 때문에
이 계약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과실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지. 또 과실이 있으면 뭐야? 계약 취소할 수 없어. 자, 근데 뭐야? 과실이니까 또 반대쪽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항상 여기서 과실이라는 거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 오늘 수업 내용에 문제가 좀 빠진 게 여기였었다, 그지? 보충적 해석이 뭐였었어? 다 끝나고 다시 계약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잡아서 그렇게 됐으면 너 어떻게 했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수정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보충적 해석이라는 거.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PCR. 내보다 너희가 PCR 더 잘하잖아, 그지? 자, PCR도 말장난만 좀 대비해주면 됩니다. 자, 23번 한번 좀 같이 가볼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시간 PCR은 전통적 PCR보다 사이클마다 증가되는 표적 DNA 양이 더 많으므로. 얘들아, 누가 더 많고 적고 이런 건 아니었었지. 둘 다 2배씩이었잖아. 그래서 답 몇 번? 5번 좀 찍어주면 되는 거. 자, 무한히 증폭할 수 없다. 요거 나도 내신 문제 봤는데 진짜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4번 한번 같이 가볼까? 기억은 뭐 했었어? 이중, 니은은 형광탐침.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뭐밖에 안 나와? 자, 이중가닥은 어디 붙는 거야? 이중가닥에 붙는 거고. 자, 표식탐침은, 형광표식탐침은 얘들아 뭐였었어? 지는 단일 가닥이디. 지는 단일 가닥인데 어디 붙는 거야? 표적 DNA에 프라이머가 붙지 않는 것에 붙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근데 쌤이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문제 좀 지워주면 됩니다. 얘들아, 결국에는 얘도 어디 붙는 거야? 표적 DNA에 붙는다 나오는데 이게 단일 가닥의 표적 DNA 결합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X, 쏘리 24번은 좀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5번 좀 같이 봐볼게. 자, 오늘 바이러스 검단 PCR. 얘들아, PCR 이거 또 전통이랑 실시간 비교하고 있다, 그지? 얘들아, 적절한 것은 답 몇 번? 5번. 얘들아, 둘 다 뭔데? 둘 다 적어도 감염 여부. 얘들아, 결국에 이거 뭐였었어? 1문단이 공통점이었던 거 기억나지? 뭐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문제 너무 많이 풀었지? 그때 풀이했으니까 정답지 보면서 다시 얘들아 요것만 기억할게.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찍고 가? 발색도가 똑같다라는 것 좀 찍고, 얘들아 야랑 가와 다의 관계가 뭐였었다? 반비례라는 것만 잘 찍으면서 내가 좀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CR 문제 중간에 또 쌤이 정리해놨거든? PCR 문제 좀 같이 봐볼게. 자, PCR은 결국에 이 문제는 변형 문제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럼 PCR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거. 전통적이든 실시간이든 이거는 다 뭐야? 얘들아, 공통점이야. 요거 공통점이니까 둘 다 2배씩 증가하는 거 똑같고, 둘 다 가열 과정 거치는 거 똑같고, 둘 다 효소에 의해서 2개의 이중가닥 DNA 나오는 거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전통적 PCR이랑 실시간 PCR의 차이점은 결국에는 뭔데? 차이점이 뭐야? 그냥 야는 최종 산물에서 붙는 거고 사이클마다 붙는 거고, 요거는 좀 내가 구분하면서 좀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로 넘겨볼게. 이제 메타버스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 문제는, 자, 그러면 얘들아 같이 가볼까? 이거 30번에 답 몇 번? 3번. 얘들아, 장갑이 1방향 전달된다. 아니었지. 왜 양방향이었어? 손가락 움직이면은 누구도 움직였어? 여기는 아바타도 움직였으니까 1방향 X 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신 문제 풀어봤는데 여기 좀 되게 까다롭게 나왔잖아, 그치? 요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마치고 쌤한테 좀 물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한번 같이 해볼게. 모션 트래킹 시스템. 자, 모션 트래킹 시스템. 진짜 또 헷갈리게 나왔다, 맞지? 얘들아, 답 몇 번? 2번. 얘들아, 어디 틀렸어? 제어하는 건 누가 제어해? 컴퓨터가 제어하지롱. 요거 알지? 그 다음에 또 한번 풀이 봐보면, 얘들아, 근데 공식 답변 봐봐. 일단 나는 문제 이렇게 풀었었는데, 우와, 미친. 속도와 방향은 하지만 기울기는 안 된대. 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거 지금 특히 메타버스는 30번, 31번 별표치고 객관식 선지 같은 것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문제는 좀 지겹지? 얘들아, 이거 답 몇 번? 4번. 얘들아, 어디가 틀렸어? 주변에 사용자의 동작만 하는 거야. 왜? 동작 추적 센서거든. 이 문제 좀 좋았지?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우리 메타버스 문제는
문제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객관식이 좀 짜증날 것 같아. 그럼 객관식이 짜증나는 게 어느 파트였어 얘들아? 쌤이랑 형아편 한번 들어볼까? 우리 워낙 너무 당해가지고. 어디? 사용자 시차 전달에 있는 거, 사용자 손에 반응하는 거, 사용자가 아바타 손 움직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가 바닥 움직이는 거, 환경에 따라 바닥 변화 받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그때 수업 시간 때도 설명했지만 이 파트는 뭐가 중요했었어? 누가 누구에게 영향 주는지. 사용자가 아바타한테 영향 주는 건지, 아바타가 사용자한테 영향 주는 건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본문 다시 확인하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증명도 쉬우니까 이 문제는 빨리 넘어가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답 몇 번? 1번 연장하는 거 뭐까지 같이 해줬어야 돼? 법적 대응까지 같이 해줬어야 되는 거, 이 정도까지 내가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할게.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라는 거, 이런 거 좀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사실은 본문 보면서 왔다 갔다 해줬으면 됐었다, 그지? 얘들아, 답 몇 번? 5번. 얘들아, 발송 날짜를 보니 이 내용 증명은 2021년 6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어때? 아니라가 아니라 적절한 거네. 자, 그러면 이건 하필 뭔데? 방문 판매라는 예외였잖아. 예외는 얘들아 뭐랑 관련이 없어? 수치 여부랑 관련이 없었던 거,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들어갈 말, 얘들아 기억이 뭐해? 얘들아 왜 심리적 부담을 줄 수가 있어? 왜냐면 나 지금부터 법적 대응 할 거야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확정은 아니었던 거,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때 우리 기억나?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어? 뭐 그래야 된다? 타임라인 그려야 된다. 을이 갑에게 돈 빌려줬어. 자, 근데 언제까지 갚아야 된대? 2020년 12월 31일. 근데 이 새끼가 돈을 안 갚으니까 얘들아 언제 걸었어? 2020년 10월 31일 날 내용 증명 썼지? 근데 몇 개월 이내에 얘들아 법적 대응해야 돼?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4월 31일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 법적 대응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아 이거 답 몇 번 골라볼까? 자, 적절한 것은 답 몇 번? 5번. 6개월 이내에 가처분 조치 신청한다면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맞는 설명 좀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내용이에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우리 항상 뭐 봐야 돼? 법적 대응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소멸 기한, 요거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 정도는 가볍게 좀 봐주면 되고. 자, 내용 증명은 기능이 몇 가지가 있었어? 3가지인데 오늘 문제에서는 딱히 깊게는 안 나왔던 것 같지만 얘들아 뭐야? 우체국장이 뭐까지는 증명해 줄 수 없었다? 진위 여부까지는 확인해 줄 수 없었다. 요런 거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의지, 반자유의지 좀 같이 봐볼게. 자, 와, 이 문제 좀 안 좋았나? 답 몇 번? 5번.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가 자유의지가 총총 몇 가지 있었어? 2가지.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있었다, 그지? 오랜만에 한번 확인해볼까? 얘들아, 의지가 있으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돼. 두 번째는 얘들아, 뭐가 없어야 돼? 성결정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요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제일 적절한 거 기억 결론에 네 일부. 얘들아 뭐는 받아들였어? 선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뭐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무작위 가정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40번. 가의 의미가 뭐였었어?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얘들아 우리 오랜만에 본다. 다른 자유의지 뭐였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면 그냥 그거 뭐다? 자유의지일 수 있다. 이게 좀 되게 범위가 넓은 거였죠. 그래서 답 몇 번? 잠깐만, 요거 좀 정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놀래라 얘들아, 요게 잘못됐네. 4번 적절한 거 맞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뭐야? 성결증 됐든 안 됐든 그냥 뭐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가졌으면 그거 그냥 자유의지 충족된 거야. 그냥 결국에는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유의지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 성결정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엄마가 정해줬든 안 정해줬든 그냥 뭐야? 내가 원하는 거였으면 자유의지였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계속 이거 나오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게 입증되면 뭐가 입증된 거야? 선결정이 입증된 거.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적절한 것을 한번 같이 골라볼까? 자, 만약에 실험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어. 그럼 입증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선결정 따위는 없다. 그러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제시한 거 다 부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음 몇 번? 4번 좀 찍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 자, 반자유의지 봤었는데 요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볼게. 얘들아, 만약에 입증되면 선결정은 참.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선결정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선결정 이거 아니었어. 그러면 거짓이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자, 근데 형원 펜 들어서 무작위 가정은 어쨌든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여기서 답 한번 잘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 요거 봤는데 결국 두 가지 다 반자유의지든 방금 자유주의 의지든 둘 다 뭔데? 유물론적 인간관이었던 거. 자, 여기서 한 번만 다시 복습해볼까? 반자유의지 논쟁에서는 뭐야? 선결정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요거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어. 왜? 웬 거야? 두 가지 다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나왔었어? 오랜만에 보재.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다 자유의지 있으니까 선결정되어도 자유의지 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랜만에 또 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자, 얘들아, 난 이 문제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평가 절하가 불가능하게 된 이유는 없었어. 우리가 추론을 해내는 거지. 다시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었지만 대놓고 이 지문에서 그거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 자, 다음 이런 것도 헷갈리지? 쌤이랑 같이 가볼까? 자, 만약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됐대. 그러면 금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돼서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로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거 왜 적절하지 않아? 야, 이런 거 진짜 너희 한번 다시 골라봐봐. 야, 얘들아, 이거 진짜 내신 문제다. 나도 낚일 뻔했다. 금에 대한 신뢰도가 아니라 뭔데? 달러 화재. 미친. 얘들아, 와, 이런 거 좀 주의하지. 이런 것들 바로 내신 문제. 자, 그럼 이런 거 좀 많이 대비했었다, 맞지? 자, 그럼 좀 같이 가보자. 기억이 뭐 있었는데 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보니. 그다음 브레튼 우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축통화 없을 때. 자, 미국을 포함한 몇 개의 국가? 3개의 국가. 자, 그럼 기억에서는 얘들아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몇 개? 3개. 니은에서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몇 개? 2개.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몇 개야? 미국 포함 3개 국가. 하나, 둘, 셋. 응? 3개 맞나? 넷. 3개 맞네. 3개 맞네. 오케이. 3개. 뭐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적절한 것은 얘들아 답 몇 번이야? 답 몇 번? 적절한 것은 답 2번. 여기 해석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난 자꾸 이런 거 묻더라. 자, 요건 좀 확인해볼까? 별표 4번, 5번 뭐 이런 것들. 자, 기억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는 니은에서 생기는 가지수보다 적다. 말이 되나? 어디가 제일 적었어? 이미지 하나만 만들어놔. 어디가 제일 적은 거야? 니은이 제일 적은 거.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이 가볼까? 우리 오랜만에 같이 본디. 자, A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B랑 C랑 50% 하락, 30% 하락. 얘들아, 그럼 반대로 야의 가치는 어떻게 돼? 환율 가치는 어떻게 돼? B 국가의 자국 통화의 가치는 50% 업, 30% 됐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B랑 C 중에서 지금 누가 가치가 더 높은 거야? B의 가치가 더 높고 C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그지? 요렇게 좀 이해해서 A랑 B 국가 간에 얘들아, 결국 C가 뭐가 떨어졌어? 가치가 떨어졌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달러에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게 이제 1달러에 2,000원이 있어야 B 국가의 통화를 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뭐가 늘어나? 뭐가 늘어나겠어? 수출 늘어나니까 바로 어떻게 된다? 야들의 경상수지가 더 좋아지는 거지. 뭐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봐볼까? A 통화에 대한 B국의 통화 환율과 C국에 대한 B국의 통화 환율이 모두 하락했겠어? 아니지. 쌤이 지금 반대로 설명했지. 쏘리. 다시. 자, B랑 C 한 번만 좀 같이 봐볼게. B랑 C 국가. 지금 야는 환율이 50% 내리고 야는 30% 내렸어. 그러면 야는 어떻게 돼? 가치는 50% 오르고 가치는 30% 오른 거다. 그지? 자, 그럼 B랑 C랑 이제 같이 한번 대비해 볼 때 결국에는 야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가치가 높아졌고 야는 가치가 야보다는 좀 떨어진 거지. 쌤이 좀 반대로 설명했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치가 올라갔다는 말은 환율은 하락한 거지. 그럼 얘는 환율이 올랐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 몇 번? 3번 좀 찍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브레튼 우즈 요거 같이 봐보면 요 문제 지금 그대로 나왔다 맞지? 자, 뭐만 기억할까? 얘들아, 요거만 좀 기억할게. 오랜만에 별표 쳐봐보자. B국에 대한 C국의 통화 가치가 낮아졌지? 그러면 C국은 환율이 뭐 한 거야? 상승한 거야.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거 수출이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 요렇게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오, 쌤 또 헷갈릴 뻔했네. 자,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요런 거 나왔어. 요거 정리할게. 환율이 50% 하락했던 건 가치가 상승, 환율이 30% 하락했던 건 30만큼 상승했다. 요거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시험 문제 나온 건 계속 어디 나와? 얘들아, 여기 나오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요거 국가의 수만큼, 미국 빼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만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잘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라운드 뷰 같이 볼 건데, 어라운드 뷰 여기서도 뭐만 좀 잘 구분해주면 되냐면 결국에는 47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러면 니은에서는 뭐가 개선되었어? 왜곡 계수가 개선되었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뭐야? 시점 변화를 통해서 원근법이 개선되었다. 요 정도 내가 좀 잘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한번 좀 같이 봐볼게. 48번. 자,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인, 얘들아, 어디야? 니은이다, 그지? D가 C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 얘들아, 미쳤어? C가 D보다 더 작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답 몇 번? 4번. 얘들아, A와 B의 크기의 차이는 시점 변화하기 전 영상에서 A와 B의 크기 차이보다 작다. 얘들아, 그럼 시점 변화 전에 더 어떻게 써? 더 요랬었다, 맞지? 그럼 차이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답 몇 번? 4번 좀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뭐만 잘 봐주면 돼? 요거 3개 좀 잘 봐서 원근 효과 문제가 어디까지 있었고 어디서부터 개선됐는지 요거 좀 잘 봐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좀 헷갈리지? 자, 여기 별표 쳐놓고, 자, B에 대한 A의 상대적 변화 크기. 얘들아, 변화하기 전보다 더 커진 거 맞지? 얘들아, 왜? 원래는 어떻게 썼어? 진짜 이랬었으니까. 요 정도 좀 해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결을 좀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자, 그러면 어디만 좀 같이 봐볼까? 우리 오랜만에 51번 한번 같이 봐볼까? 얘들아, 51번 기억이 뭐였었어? 직관. 니은이 뭐였었어? 니은이 뭐였었노, 얘들아? 표상. 디귿이 사유. 얘들아, 이거 답 몇 번? 3번. 얘들아, 이거 왜 기억이었어? 촉각적으로 인식했거든. 그 다음에 개념화지었으니까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거 사유.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좀 잘 봐볼까? 해겔의 절대 정신에서는 직관의 외면성과 내면성이 동일한 수준 이상 아니다, 그지? 해겔 거에는 뭐가 많이 없어졌다? 직관이 많이 없어졌다 비판하고 있었던 거. 자, 그러면 요거 해겔이 말했대. 얘들 해겔이 결국 뭐라 그래? 너 말로는 뭐라 그랬어? 말로는 종교가 예술보다 더 한 단계 더 높다라고 했지만 예술과 종교가 서로 영향을 끼쳐서 철학을 움츠겠대. 이 문제 좀 뒤통수 치는 문제였었다, 그지? 자, 그래서 나 이 문제 좀 되게 좋은 것 같거든? 그럼 여기 봐봐. 당신은 예술과 종교를 치열하게 영향 끼치다 보면 철학 움츠겠지만, 근데 여기선 또 뭔데? 예술이 제일 별로라고 했잖아. 결국에는 예술과 종교를 대등한 위상에서 대립하는 범주라고 했으니까 네 말 앞뒤 말이 틀렸어. 이렇게 좀 비판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요거 예시 한번 보라고 넣어놨고, 변증법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할 때라서. 근데 오랜만에 이 단어 봐볼까? 원래는 뭐가 일어나야 돼? 우리 이 말을 수업 시간 때 거의 요즘 최근에 안 한 것 같아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수렴성 상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뭐 이 정도 내가 좀 봐주면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자, 요거는 사실은 그때도 말했지만 그게 없어, 얘들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변형 문제가 없는 파트라서 쌤이 그냥 원본 문제 다시 한번 넣어놨거든? 그래서 원본 문제 한번 다시 오랜만에 보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나는 좀 같이 보고 싶었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봐볼까? 국제경제학 문제에서 얘들아, 결국에는 우리가 수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수출하는 게 좋을까 고민할 때 결국에는 어떤 거를 선택해줘야 돼? 잠깐만.
자, 요것만 좀 별표 쳐놓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수송비를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할까 수입을 할까 고민될 때 결론적으로 어떤 거 선택해줘야 돼? 진짜 뭐야? 우리 생산비가 적은 거 맞나? 수송비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적을 때만 뭐를 하는 거야? 바로 수출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쌤이랑 오랜만에 여기 한번 좀 같이 봐보자. 자, 어느 파트냐면 여기거든. 자, 진짜 우리 이 표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 상대적 임금이 뭐였었어? 상대적 임금이 얼마였냐면 3이었었어. 자, 그래서 어때? 차라리 내가 1, 2는 수출하는 게 맞고 3, 4는 수입하는 게 맞다. 요렇게 결론 내렸었다. 그치? 근데 우리 제품 3 한번 좀 같이 봐볼까? 제품 3 봐볼까? 자, 근데 얘들아 그때 이거 뭐였었어? 1대 3이었었지.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생산비 한번 고려해 볼게. 자, 생산비 고려세는 자 이거 6개 노동 소요량이 있었어. 자, 근데 야는 임금이 1이기 때문에 12시간이었지만 얘들아 우리는 결국에는 한 단위당 3만원 줘야 돼. 그러면 몇 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 4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 그지? 자, 그럼 봐봐. 하나를 하기 위해서 야는 6시간이고 야는 4가 들어. 그냥 여전히 그냥 어디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비국에서 수입하는 게 편하다. 그지? 근데 자, 수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도 필요해? 수송비도 줘야 돼. 수송비가 뭔데? 단위당 생산비와 동일하게 된대. 그러면 곱하기 2에서 결국 이게 8이고 6인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뭐가 작아져 버렸어? 그냥 A국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졌다라는 거지. 자,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바로 뭐야? 비교역제. 근데 나도 헷갈렸던 게 그렇다고 여기서 수출한다라고는 가면 안 되는 거지. 수출 수입과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뭔데? A가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맞는 설명. 그러면 다시 끝낼게. 우리가 진짜 수출할지 수입할지 결정하고 싶으면 뭐도 고려해야 돼? 생산비도 고려하고 수송비도 모두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맞는 설명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분 동안 고생했고 중간에 좀 애매했거나 요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싶은 거 있으면 지금부터 들고 와서 마지막 마무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